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두 OTT가 합병을 통한 제도약을 꾀하기 시작한 지 7개월째 접어들었지만 합병 무산설까지 돌며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며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성사되면 넷플릭스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 토종 OTT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한국 영화계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토종 OTT와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OTT의 실적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 기준 티빙 마이너스 1420억, 웨이브 마이너스 791억, 왓챠 마이너스 221억으로 도합 24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이용자 수를 뜻하는 MAU는 쿠팡 플레이를 포함해 작년과 올해에 걸쳐 상승하고 있지만 대부분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등 스포츠 중계로 인한 이용자 유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매출이 소폭 상승한 곳도 있지만 수익성 개선 없이는 당분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광고요금제 도입이나 계정 공유 금지 정책 등으로 인해 MAU는 소폭 하락했지만 디즈니 플러스까지 포함한 OTT 중에서도 유일하게 작년 기준 121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티빙과 웨이브의 MAU를 합하면 넷플릭스를 넘어서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펼치고 있지만 적자 기업 간의 합병이 글로벌 OTT에 대항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웨이브는 올해 투자 예정인 오리지널 시리즈가 아직 한 편도 없습니다. 심지어 웨이브는 오리지널 콘텐츠였던 웹툰 원작 시리즈물 약한 영웅의 두 번째 시즌 제작을 포기했고 제작 및 편성을 넷플릭스에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티빙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드는 영화, 시리즈 제작을 줄여 프로야구 중계권을 사왔고 상대적으로 저예산으로 제작 가능한 예능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리지널 영화, 시리즈를 놓고 넷플릭스와의 경쟁을 포기한 꼴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넷플릭스의 영화와 시리즈물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1년에 15편 남짓되는 넷플릭스 슬롯에 들어가기 위한 영화, 시리즈물 수백 편이 대기 상태입니다. OTT 도입 초기에는 국내외 OTT 사업자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여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졌지만 이제 시장의 판도는 넷플릭스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마저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줄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총 705개로 22년 대비 134개 감소했습니다. 이 중 영화는 28개, 시리즈물은 34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넷플릭스 또한 수익성 개선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명 가성비 콘텐츠 제작으로 매력적이었던 한국 콘텐츠의 제작비도 상당히 올라갔고 태국, 인도 등 또 다른 가성비 콘텐츠 제작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향후 넷플릭스의 K 콘텐츠 투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현상은 국내 OTT가 극장과 상생이 아닌 치킨 게임에 가까운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OTT와 극장은 언뜻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만 동시에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극장에서 신작이 개봉하면 그 작품과 관련된 OTT의 구작 시청이 늘어나고 OTT를 통해 구작 시리즈의 팬이 된 관객이 개봉 신작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간된 영진이 보고서에서는 구독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극장 영화 관람 횟수가 일정 부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OTT에서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봉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영화들까지 적극적으로 사들였고 그동안 자율적으로 지켜져 오던 영화계의 홀드백 기간은 막대한 자본력 앞에 맥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시장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1%의 수익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영화계의 각자 도생이 시작되었지만 OTT발 거대 자본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기한 국내 OTT, 흥행 대작만을 선호하는 극장, 대작을 만들 자본이 빠진 영화계, 그리고 그런 한국 영화계에 실망한 관객뿐입니다. 지금 OTT를 포함한 영화계에서 중요한 논의는 홀드백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정부의 지원을 누가 더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홀드백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OTT에서 사줄 자본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지금처럼 관객이 극장을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 영화 창작자들이고 한국 영화를 계속 찾아주는 관객입니다. 두 주체가 없다면 OTT도 극장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작업계, OTT와 극장을 포함한 유통업계, 그리고 관객 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국 영화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죽고 넷플릭스만 살아남는다면 그때에도 넷플릭스가 K 콘텐츠와 한국 소비자들을 대접해줄까요?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한국 영화가 전멸한 국내 시장에 양질의 영화를 지금
지금과 같은 값으로 공급할까요? 더 늦기 전에 한국 영화계에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